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고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은 산세가 워낙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곳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1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전부였고 주민들은 거친 땅을 일구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들려오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적막하고 쓸쓸한 상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배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흙집 한 채가 겨우 비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연근 낡아서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집이었는데 이 집에는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 달수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머리 회전이 조금 느리고 말주변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푼이 혹은 바보라고 놀림을 받곤 했지만 그 심성만큼은 비단결보다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복할 정도라는 소리를 듣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달수는 비록 셈을 할 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지만 힘 하나만큼은 장사여서 마을의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음지기나 무거운 돌 나르기 같은 일도 달수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해치우곤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면서도 속으로는 달수의 순박한 노동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달수는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돌멩이를 던지거나 놀려대도 화를 내기는커녕 주머니에 넣어둔 산딸기나 개암나무 열매를 꺼내어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허허실실 웃기만 하니 마을 어른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직함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두들기기 시작할 무렵 달수의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먹을 양식도 부족한 터에 어머니는 기침을 할 때마다 피 섞인 가래를 토해냈고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만 밤새도록 토해내니 달수의 마음은 마치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달수는 어머니를 위해 읍내의원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엽전한 닙 없는 처지라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어머니의 퀭한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약 한 첩을 지어드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험하기로 소문나서 약초꾼이나 신만이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찬 달수에게는 두려움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에 일어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맨 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향해 큰 절을 한 번 올리고는 어둠이 걷히지 않은 산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깊어질수록 길은 사라지고 거친 가시덤불과 바위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달수는 낫으로 덤불을 헤치며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아침 이슬의 옷이 흠뻑 젖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달수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약초가 있을 법한 그늘지고 습한 곳만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숲속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꽂힐 때까지 달수는 산을 헤매고 또 헤맸지만 쓸만한 약초는 보이지 않고 흔해 빠진 잡초들만 무성하여 그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던 달수의 귓가에 어디선가 기이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산에서 듣던 산사의 소리와는 달리 맑고 영롱한 그 소리는 마치 달수를 부르는 듯하여 달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소리는 험한 절벽 위쪽에서 들려왔는데 그곳은 사람이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바위산이었지만 달수는 이상하게도 그곳에 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어 바위 틈을 부여잡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 도착한 곳은 사방이 늙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아늑한 평지였는데 그곳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수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바위 그늘 아래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 줄기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수는 신만이들이 말하던 산삼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는데 5갈래로 뻗은 잎사귀와 그 가운데 우뚝 솟은 줄기가 영락없는 산삼의 자태를 하고 있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나무로 깎은 꼬챙이를 꺼내어 산삼 주변의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귀한 뿌리가 다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흙을 한 줌 한 줌 걷어낼 때마다 드러나는 뿌리의 자태는 예사롭지 않았는데 뇌두가 길고 몸통이 굵은 것이 수십 년은 좋게 묵은 천종 산삼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져 흙을 적셨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흙을 파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흙 속에는 산삼이 한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산삼 한 뿌리가 나란히 자라고 있어 달수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다정한 부부나 형제처럼 서로 얽혀있는 2뿌리의 산삼을 보며 달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2뿌리의 산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잔뿌리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달수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약 드시고 쌀밥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달수는 캔 산삼 2뿌리를 미리 준비해온 있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칠껍질로 만든 망태기에 고이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향이 날아갈까봐 겉옷을 벗어 망태기를 꽁꽁 싸맨 뒤 품속 깊이 품었는데 가슴에 닿는 산삼의 온기가 마치 난로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산삼을 가지고 읍내 장터로 가서 팔기만 하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재는 물론이고 겨우내 배불리 먹을 쌀과 고기 그리고 따뜻한 소미불까지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달수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지만 달수는 혹시라도 누군가 보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상으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에야 마을 어귀에 도착한 달수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 아궁이 앞에는 차게 식은 재만 남아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힘겨운 기침소리가 들려왔지만 달수는 이제 곧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젖어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달수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품고 있던 산삼 망태기를 윗목 구석진 곳에 숨겨두고 그 위에 낡은 옷가지를 덮어두었습니다. 산삼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혹여나 놀라 병세가 더 깊어지실까 염려되어 내일 장터에 다녀와서 깜짝 놀라게 해드릴 요량으로 꾹 참기로 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이 너무나 설레고 벅차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얼룩을 바라보며
내일 장터에서 산삼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으로 무엇부터 살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윽고 새벽달기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자 달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봤자 기워 입은 무명 옷이었지만 달수의 표정만큼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보다 더 환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좀 더 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산삼이든 망태기를 지게 밑에 감추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수의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읍내 장터로 향하는 십리길도 달수에게는 그저 동네 마실 가는 길처럼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읍내로 가는 고갯길에는 벌써부터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평소 같으면 달수를 보고 바보가 간다며 킬킬거렸을 사람들도 오늘따라 달수의 눈에는 그저 정겨운 이웃으로만 보였습니다. 달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개를 넘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가 기뻐하실 얼굴과 따뜻한 밥상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산삼 2뿌리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오늘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와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풍경이 달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갓 쪄낸 떡 냄새, 생선 비린내 속아 우는 소리,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는 장터는 산골 마을과는 딴판인 별천지였습니다. 달수는 지게를 고쳐매고 신만이들이 주로 모인다는 약재상 골목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산삼 2뿌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약재상 골목에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한약재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전국에 내로라 하는 신만이들과 약재상들이 모여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어느 가게로 들어가야 값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가장 크고 번듯해 보이는 기와집 약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수염이 긴 주인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는데 달수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쯧쯧 혀를 차며 거기 거지는 썩 물러가라, 재수원 붙겠다 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눅이 들어 물러났을 달수였지만 오늘은 품속에 천하의 보물을 품고 있었기에 주인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저 거지 아닙니다.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달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자 주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달수를 쳐다보았고 달수가 주섬주섬 품속에서 이끼에 쌓인 산삼을 꺼내어 펼치자 주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사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달수의 손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끼가 거치고 드러난 산삼의 자태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저 정도면 산삼 중에서도 으뜸 가는 동자삼 아닌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약재상 주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달수는 그 반응을 보며 자신이 캔 것이 정말로 대단한 물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주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달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물건을 어디서 캤는가? 값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 달수는 셈이 어두워 정확한 값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 약값과 쌀값 그리고 집을 고칠 비용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려는 찰나 장터 저편에서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거리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고 달수 역시 산삼을 다시 품에 안고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 서너 명이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을 짐승 끌고 가듯 거칠게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장정들은 빚 대신 여인을 팔아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청상과부였는데 죽은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 험악한 장정들이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품속에 산삼을 꽉 쥐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여인의 애처로운 눈빛이 마치 집에 계신 아픈 어머니의 눈빛과 겹쳐 보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이복의 거래는 하고 가야지 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달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바보 같지만 순수한 연민이 달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수룩한 바보 총각 달수의 인생에 그리고 산삼 두 뿌리의 운명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달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끌려가던 여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달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어서 마치 산속에서 보았던 신비한 샘물 같았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달수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덜 떨어진 놈은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달수는 물러서지 않고 품속을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어머니를 살릴 아니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산삼 두 뿌리가 닿아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란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험상궂은 사내들의 고함 소리는 겁에 질린 여인의 울음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사나웠습니다. 빚쟁이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는 곰 가죽 같은 거친 손으로 여인의 가냘픈 손목을 비틀어 잡고 있었는데 그 악력이 얼마나 센지 여인의 하얀 피부는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고름이 풀어 헤쳐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으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들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애워싼 구경꾼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혀를 차면서도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들 줄 모르고 그저 허허실실 웃기만 하던 바보 달수였지만 눈앞에서 힘없는 사람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꼴을 보자 꽁꽁 싸매두었던 용기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고 그의 뜬금없는 등장에 구경꾼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허름한 차림의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침을 퇴뱉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또 웬 굴러먹다 온 개뼈 다귀 같은 놈이야. 명줄이 길어서 환장이라도 했느냐. 썩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사내의 으름장에 주변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달수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발은 땅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고 입술은 결연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그 여자를 놓아주시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오. 라고 말하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들과 구경꾼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달수를 비웃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배를 잡고 웃다가 표정을 싹 바꾸며 달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빚 70냥을 갚지 못해 팔려가는 몸이다. 내 놈이 대신 갚아줄 돈이라도 있느냐. 꼴을 보니 엽전 한 닙도 없게 생겼는데 어디서 감히 행패야. 사내는 달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힘을 주었지만 달수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티며 품속에 넣어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에는 집에 누워 계신 아픈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이 산삼을 팔아 사야 할 약과 쌀밥이 아른거려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하자 달수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보라서 셈이 느렸지만 무엇이 더 중한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도는 없지만 이거라면 되겠소. 달수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이끼 뭉치를 꺼내어 사내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사내들은 달수가 꺼낸 것이 고작 이끼 뭉치인 것을 보고 다시금 비웃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달수가 조심스럽게 이끼를 걷어내자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이끼 사이로 드러난 산삼 두 뿌리의 고고한 자태와 코끝을 찌르는 짙은 향기가 장터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양을 그대로 닮은 몸통과 길게 뻗은 뿌리, 그리고 영롱한 뇌두는 누가 봐도 수십 년은 묵은 진품 산삼이 분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달수에게 산삼을 팔라고 했던 약재상 주인이 인파 속에서 튀어나와 아니 저 귀한 것을 저런 놈들에게 주다니 마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그가 잡고 있던 여인의 손목은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사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달수의 손에 들린 산삼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요리조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0만이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사내의 눈에도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인 최상급 산삼이 틀림없었기에 빚 70냥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횡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내는 짐짓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허산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물건으로 빚을 퉁쳐주마.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어르신들이 기가 차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총각자네 미쳤는가? 저게 어떤 물건인데 고작 빚 70냥에 넘긴단 말인가? 저거면 읍내 기와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야. 맞네 맞아. 저 도둑놈들에게 속으면 안 되네. 다시 뺏어오게. 사람들의 아우성이 빗발쳤지만 달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는 산삼이 사내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쉬워하기보다는 여인이 풀려났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수에게는 기와집이나 쌀가마니보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에 더 맞는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은 혹시라도 달수가 마음을 바꿀까봐 그리고 구경꾼들이 더 모여들어 시비를 걸까봐 서둘러 산삼을 챙겨들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좋다 거래는 끝났다. 이 여자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 내 놈이 데려가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해라. 사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장터 바닥에는 멍하니 서 있는 달수와 흐느끼며 주저앉아 있는 여인만이 남겨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허탈해하며 달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쯧쯧. 세상에 저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나. 제 복을 제가 발로 차버렸어. 어머니 약값 구하러 왔다더니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전 재산을 날렸구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달수는 멍하니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달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과 깊은 감사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고 달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쭈뼛 뒷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아니요. 그저 사람이 공영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도리라 배웠소. 어서 일어나시오. 바닥이 찹니다. 달수는 여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는데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홍씨였는데 본래 양반 가문에서 자라 글도 알고 예의범절이 바른 여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고 남편마저 일찍 여의어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달수는 홍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산삼은 사라졌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으며 당장 오늘 저녁에 어머니께 드릴 약도 쌀도 없다는 현실이 그제야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달수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이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홍씨에게 갈 곳이 없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겠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몸이 편치 않으십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씨는 갈 곳 없는 처지에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거처까지 마련해주겠다고 하니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달수는 빈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뒤에는 산삼 대신 사람을 달고 터덜터덜 산골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달수의 마음 한구석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으로 무거웠지만 뒤따라오는 홍씨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홍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달수의 뒤를 따랐고 가끔씩 달수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달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귀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밤 냄새가 풍겨왔지만 달수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아 그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달수는 살인문 앞에서 잠시 멈칫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산삼 이야기를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실망하실 테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왔다고 하면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홍씨 역시 낯선 집에 빈손으로 얹혀 살게 된 처지라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달수의 등 뒤로 숨듯 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달수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부르며 방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달수냐? 왜 이리 늦었느냐? 산에 가서 호랑이라도 만난 줄 알고 애간장이 녹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달수의 무사귀환에 안도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달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해드렸고 그 뒤로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홍씨의 모습이 호롱불 빛에 비치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처자는 누구냐? 네가 나무를 하러 간다더니 웬 처자를 데려왔어. 달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홍씨를 소개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으나 차마 산삼 2뿌리를 몽땅 주고 데려왔다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홍씨가 앞으로 나서며 단정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갈 데 없는 몸인데 아드님께서 공영에 처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신다면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홍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고 어머니는 홍씨의 행색이 초라하긴 하나 그 눈빛이 맑고 태도가 바른 것을 보고
대번에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달수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들이 또 어디선가 오지랖을 부려 불쌍한 사람을 거두어 왔음을 짐작하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인정 많은 어머니 역시 갈 곳 없는 처자를 내칠 수는 없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당장 저녁거리가 없어 난감해했습니다. 부엌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와 시래기 조금이 전부였지만 홍씨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솜씨를 부려보겠습니다. 홍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얼마 남지 않은 재료를 다듬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쌀알보다 물이 훨씬 많은 묽은 죽이었지만 홍씨가 정성을 다해 끓이자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달수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홍씨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산삼 2뿌리와 바꾼 것이 어쩌면 단순한 사람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텅 빈 집을 채워줄 온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벌써 달수가 미친 짓을 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렸습니다. 글쎄 그 바보 녀석이 산삼을 캐서 떼부자가 될 뻔했는데 그걸 지나가는 과부랑 바꿔 먹었대. 아이고, 세상에 그 귀한 걸 빚 갚는데 썼단 말이야. 정말 구제불능이로구만. 어머니 약값이나 할 것이지. 젊은 놈이 여자의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사람들의 비웃음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달순의 집을 향한 시선은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달순은 좁은 방 윗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랫목에는 어머니와 홍씨가 나란히 누웠는데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홍씨가 일어나 등을 쓸어들이고 물을 떠다 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산삼을 가져간 그 험악한 놈들이 정말로 순순히 물러난 것일까? 혹시라도 그들이 산삼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은 것을 깨닫고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빈털터리가 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두 식소를 건사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달수의 한숨이 깊어졌지만 부엌에서 홍씨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편안해진 숨소리가 교차하며 묘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바보 달수의 집에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산삼보다 더 값진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산삼을 낚아채간 그 빚쟁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홍씨가 달순의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쓰러져 가던 초가 삼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씨는 비록 몸 하나만 겨우 의탁한 처지였으나 타고난 부지런함과 야무진 손끝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먼지 한 톨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샘물로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부엌 아궁이에 묵은 재를 걷어낸 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닦아놓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는 밥풀을 으깨어 말끔하게 발랐고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깨진 장독들도 깨끗이 씻어 양념단지로 쓰임새를 찾아주니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흉가는 어느새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달수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였는데 홍씨가 들어온 후로 어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씨는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산나물과 뒤뜰의 시래기만으로도 기가 막힌 솜씨를 발휘하여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도 뜸을 정성껏 들여 소화가 잘 되게 하였고
밤이면 어머니의 뭉친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로움과 병매 시달리던 어머니는 며느리 같은 홍씨의 극진한 보살핌에 마음의 병이 씻은 듯이 낫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달수 역시 홍씨가 온 뒤로 사람이 달라진 듯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식구가 생겼다는 책임감의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고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 품삯으로 보리쌀이나 감자 등을 얻어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밥 냄새와 홍씨가 오셨습니까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달수는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쑤셔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순의 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입방가를 찢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바보가 데려온 과부가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면서 죽어가던 노친네를 살려놨다지 뭐야. 그럼 뭐해, 산삼 2뿌리랑 바꾼 여잔데. 그 산삼이면 논을 몇 마지개는 샀을 텐데. 쯧쯧. 사람들은 달수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엉망진창이던 달수의 삶이 홍씨 덕분에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보며 묘한 질투심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의 훈장 어르신은 달수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중하다는 것을 저 미련한 놈이 몸소 보여주는구먼. 복은 발로 차는 놈에게는 안 가도 마음을 쓸 줄 아는 놈에게는 굴러 들어오는 법이지. 훈장님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지만 그 말 속에는 달수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달수를 산삼을 날린 천하의 바보라고 부르며 언젠가 홍씨가 도망가거나 달수가 후회하며 땅을 치고 울 날이 올 것이라고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읍내 장터의 주막에서는 불길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달수에게서 산삼을 빼앗아간 거강군 일당은 산삼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다 약재상에게서 그 산삼이 실은 부르는 게 값인 천종 산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삼을 이미 중간 상인에게 넘겨 큰 돈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그 멍청한 놈한테 너무 싸게 퉁쳐준 거 아닙니까? 비칠십냥은 껌값이었어요. 그 산삼이면 기와집 열차에는 샀을 텐데. 부하의 말에 우두머리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불이 나는구나. 그깟 과분연 하나 던져주고 그런 보물을 넘겼다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분해서 잠이 안 와. 우두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비열한 계략을 꾸며냈습니다. 야, 우리 다시 그 산골 마을로 간다. 가서 그놈한테 따지는 거야. 산삼이 알고 보니 속이 다 썩은 가짜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으니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과분연을 다시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다.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형님은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그 바보놈은 꼼짝없이 당하겠는데요. 집 문서라도 뺏어옵시다. 다음 날 검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달순의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보았던 그 험상궂은 거강군 패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몽둥이까지 들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나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동네 개들이 컹컹 지저대고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바티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손을 멈추고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야 왜 저렇게 살기등등해.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우두머리는 침을 퇴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여기 달수라는 놈 집이 어디냐? 당장 나오라고 해. 달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홍씨 역시 부엌에서 나오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의 직감은 이미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목소리는... 홍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살인문이 걷어차이며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강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달수는 엉겁결에 홍씨 앞을 가로막아 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 당신들은 누구요? 남의 집에 왜 이러는 거요? 우두머리 사내는 달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놈이 우릴 속여. 네가 준 산삼말이다. 그게 산삼이냐? 도라지 뿌리만도 못한 썩은 무 쪼가리였어. 사내는 미리 준비해온 시커멓게 썩은 나무뿌리 하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걸 봐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걸 우리한테 넘겨. 덕분에 우린 약재상한테 개망신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생겼다. 사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싱싱하고 좋은 산삼이었는데. 시끄럽다. 내 놈이 캔 걸. 내 놈이 알지 누가 아냐. 우린 막심한 손해를 봤으니 거래는 무효다. 당장 저 년을 다시 내놓아라. 아니면 빚 70냥에 위자료까지 합쳐서 100냥을 지금 당장 내놓든가. 사내들은 집안을 때려 부술듯이 난동을 부리며 장독대를 발로 차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는 놀라서 기절할 듯 숨을 헐떡였고 달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주변이 없어 아니요, 정말 아니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달수네 집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거강군들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바보가 산삼을 볼 줄이나 알겠어. 썩은 걸 캐다가 덤티기를 쓴 모양이네. 이제 저 집은 풍비박산 나게 생겼구먼. 과부는 다시 끌려가고 달수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보다는 그럼 그렇지 하는 체념에 가까웠고 달수는 사면촉에 빠진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달수의 등 뒤에 숨어있던 홍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홍씨는 난동을 부리는 우두머리 사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까? 홍씨의 기세에 눌린 사내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사실이고 말고 내 눈으로 봐라. 저 썩은 뿌리를. 사내는 바닥에 던져진 썩은 나무 뿌리를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홍씨는 바닥에 떨어진 썩은 뿌리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과 거강군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제가 장터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 향기가 십리 밖까지 퍼질 만큼 진동했고 뿌리에는 흙이 촉촉하게 묻어있어 금방 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나무 토막이 되었다고요. 산삼이 발이 달려 도망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씨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말장난이야. 원래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것들이 있는 법이야.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홍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지요. 만약 저것이 달수 도련님이 캔 산삼이 맞다면 산삼의 뇌두 모양과 잔뿌리의 개수가 도련님이 기억하는 것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도련님, 그때 캐셨던 산삼의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홍 씨가 달수를 돌아보며 묻자 달수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바보라 불리지만 한 번 본 것은 그림처럼 기억하는 달수였기에 그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오 사람 모양이었어. 다리가 2개였고 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어. 그리고 머리 부분에 좁쌀 같은 게 5개 박혀 있었어. 달수가 구체적인 모양을 설명하자 거강군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썩은 뿌리는 그냥 아무 산에서나 주워온 나무 토막이었기에 달수의 설명과 일치할 리가 없었습니다. 홍 씨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으셨죠? 이 물건은 도련님이 드린 산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진짜 산삼을 팔아치우고 욕심이 나서 다시 와 행패를 부리는 사기꾼들이 분명합니다. 홍 씨의 일갈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자 말이 맞는 것 같네. 산삼이 며칠 만에 저렇게 변할 리가 없어. 저놈들 날강도들이네. 우리 마을 사람을 우습게 보고 사기를 치러 왔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거강군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우두머리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시끄럽고 난 돈을 못 받았으니 인연을 다시 데려가야겠다 비켜. 칼을 본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물러섰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사내는 칼을 휘두르며 홍 씨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달수가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마당 구석에 있던 지게에 작대기를 집어들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순하디 순한 달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달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을 믿어주는 홍 씨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식구한테 손대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달수의 기세에 놀란 우두머리가 주춤하는 사이 마을 어귀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대낮에.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짓들이냐. 지팡이를 짚은 마을 촌장 어르신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관아의 사또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촌장의 등장에 소라는 잠시 멈췄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촌장은 거강군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산삼이 가짜라고 주장한다면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야. 만약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마을 법도에 따라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할 줄 알게.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대기를 움켜쥐고 있었고 홍 씨는 달수의 옷자락을 잡고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강군들은 쉽게 물러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삼을 팔아치운 돈맛을 보았고 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캔 산삼이 단순한 산삼이 아니라 나라님께 진상되어야 할 만큼 신령스러운 물건이었기에 그 기운이 이미 이 집안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홍 씨의 지혜와 달수의 용기가 합쳐져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당계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촌장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판결을 내리겠다. 달수는 자신이 캔 산삼의 모양을 다시 상세히, 그리고 너희는 그 썩은 뿌리가 산삼이라는 증거를 대라. 만약 대지 못하면 관에 고변하여 너희를 능지처참게 할 것이다. 촌장의 서슬퍼런 호령에 거강군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촌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마른 침만 꼴깍 삼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깔린 멍석 위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거강군들과 그 맞은편에 결연한 표정으로 선 달수와 홍씨가 마주보고 서 있어 마치 관아의 재판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험상궂은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마치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싸우는 지금의 형국을 대변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쏘아보는 눈빛으로 거강군들을 압박했고 그 위세에 눌린 사내들은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흙바닥에 자신이 캤던 산삼의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비록 그림 솜씨는 서툴렀으나 그 기억만은 생생하여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머리인데 꼭 사람 머리처럼 둥그렇고 그 위에 싹이 5개가 돋아 있었어요. 그리고 몸통은 오동통한 것이 꼭 어린아이 팔뚝만 했고 다리는 이렇게 두 갈래로 쩍 벌어져 있었는데 잔뿌리가 수염처럼 아주 많았지요. 달수가 설명을 덧붙이며 그림을 그려나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달수가 기억력이 하나는 기가 막히지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달수의 순박하고 거짓 없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거강군들은 달수의 그림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썩은 나무 뿌리는 밋밋한 막대기 모양이라 달수의 그림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흥산삼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리 유난을 떠느냐. 내 놈이 캔 건 썩어서 모양이 뭉개진 거야 라고 우겨댔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홍씨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서며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산삼이 썩어서 악취가 났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장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맡았던 그 진한 향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홍씨의 예리한 지적에 사내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홍씨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산삼이 썩으면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개미조차 꼬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장터의 약재상 주인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그 향기에 취해 발걸음을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멀쩡하던 산삼이 썩어 문드러지고 향기마저 악취로 변했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홍씨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마을 사람들은 옳소 저 처자 말이 100번 맞아 라며 호응했고 거강군들은 점점 궁지에 몰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촌장 어르신이 거강군 우두머리에 허리춤을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자네들 말대로 산삼이 썩어 못쓰게 되었다면 막심한 손해를 보았을 터인데 자네 허리춤에 차고 있는 그 전대는 어찌 그리 불룩한가. 그리고 발에 신은 가죽신은 흙도 묻지 않은 새것이 아닌가. 촌장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사내들이 산삼을 판 돈으로 새로 장만한 물건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전대를 손으로 가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꽂힌 뒤였습니다. 이건 내 돈이요 산삼이랑 상관없는 돈이란 말이오.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놈들의 전대를 당장 풀어 확인해보아라. 만약 저 안에 엽전이 가득하다면 썩은 산삼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마을에 건장한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거강군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우두머리는 욕설을 내뱉으며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애워싸자 천하의 무례배들도 오금을 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전대를 낚아채 바닥에 쏟아붓자 짤그랑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엽전과 은화가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그 양은 B70냥은 좋게 넘고도 남을 큰 돈이었기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도둑놈들 좀 보게 산삼 팔아 저렇게 큰 돈을 챙겨놓고 또 뜯어내러 온 거야. 아이고, 천벌을 받을 놈들, 벼락 맞을 놈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거강군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백일에 드러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에 안도하여 다리에 힘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런 달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기셨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달수는 그제야 홍 씨를 마주보며 해맑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이겨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방문을 열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며느리 같은 홍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촌장은 엄한 표정으로 거강군들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내린 귀한 산삼을 탐욕의 도구로 삼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으면 관에 넘겨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저 돈은 너희가 달수에게 준 B70냥과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고 가라. 거강군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빌었고 촌장의 호통에 쫓겨 꽁무니가 빠지게 마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썩은 나무 뿌리는 마을개가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강군들이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달수가 이겼다. 우리 마을이 이겼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달수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수야, 네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장군감이구나. 그 용기는 어디서 났느냐. 홍씨 부인도 대단하오. 그 똑부러지는 말솜씨에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이다. 달수와 홍씨는 쏟아지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수선했던 마당이 정리되자 촌장은 달수에게 거강군들이 두고 간 돈의 일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내 것이다. 네가 캔 산삼값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나 네 착한 마음이 가져온 복이니 사양 말고 받거라.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어머니 약도 쓰고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게다. 달수는 돈을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돈은 달순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으로 뛰어가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을 치렀으니 다 같이 모여 회포를 풀어야 한다는 시골의 정이 발동한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묵혀두었던 막걸리 항아리를 가져오고 어떤 집에서는 갓 부친 따끈한 부침개를, 또 다른 집에서는 시루떡과 과일을 들고 달순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금세 달순의 마당에는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벌했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홍 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마을 안악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깔스러워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아니, 새색시가 솜씨가 어쩜 이리 좋은가. 달수 녀석 산삼 내주고 보물을 얻었네 그려. 안악들의 칭찬에 홍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전을 뒤집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 아랫목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의 축하를 받으며 평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에 행복해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끼워주지도 않던 마을 술자리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떠드는 이 시간이 달수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달수야, 너 장가 잘 갔다. 홍씨 같은 부인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친구들의 농담에 달수는 해벌쭉 웃으며 부엌에서 일하는 홍씨를 훔쳐보았는데 아궁이 불빛을 받아 발그레한 그녀의 볼이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성진 노랫가락을 뽑기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산골 마을에 밤하늘로 울려 퍼졌고 하늘의 별들도 그 모습을 구경하려는 듯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달수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산삼을 캐던 순간 장터에서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소동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달수 덕분에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말이야. 비록 달수가 산삼 2뿌리는 잃었지만 그 대신 더 귀한 사람을 얻고 우리 마을의 화합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촌장의 말씀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를 외쳤고 달수와 홍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달순의 집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널브러진 술상과 그릇들을 치우며 달수와 홍씨는 나란히 마당에 섰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는데 달수는 용기를 내어 홍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달수의 손과 부드럽지만 굳은 살이 박인 홍씨의 손이 맞닿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어. 내가 못나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오. 달수의 투박한 고백에 홍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게 도련님은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련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홍씨의 말에 달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홍씨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산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연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곤히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고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남은 불씨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수와 홍씨는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달수는 문득 그 별들이 자신이 캤던 산삼의 뇌두 모양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삼은 떠나갔지만 그 산삼이 남겨준 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달수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홍씨가 바로 그 산삼이 변해서 온 선녀가 아닐까 하는 엉뚱하지만 행복한 상상을 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밭도 갈아야 하고 땔감도 마련해야 하며 다가올 겨울 채비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아내 홍씨가 있고 건강을 되찾고 계신 어머니가 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홍 씨가 좋아하는 산나물을 캐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달순의 가족의 결속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졌지만 달순의 집 사랑방에 온 기만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물러가고 착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옛날 이야기 속에 당연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이 달순의 마당의 현실이 되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거강군들이 쫓겨나고 마을 잔치가 끝난 뒤 달순의 집에는 진정한 의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만 달순의 초가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동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주선과 축복 속에 달수와 홍 씨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이나 시끌벅적한 사물놀이패는 없었지만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서로 맞절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홍 씨가 안주인이 된 이후로 달순의 살림은 날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변화였습니다. 거강군들이 두고 간 돈으로 달순은 읍내장터에서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사왔고 남의 밭을 붙이던 소장농 신세에서 벗어나 마을 어귀에 기름진 논 두 마지기를 장만하여 어엿한 자장농이 되었습니다. 달순은 여전히 순박하고 우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바보달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의 깊은 마음씨를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복덩이 달수 혹은 달수 서방이라 부르며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황소를 몰고 논으로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예전의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희망에 찬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내 가족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달수는 힘든 줄도 모르고 밭을 갈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가 밭을 갈 때 부르는 구성진 농요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흥겹게 만들었고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들은 저 녀석이 장가를 잘 가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 용이 되었어 하며 껄껄 웃음 짓곤 했습니다. 달수의 성실함과 홍 씨의 알뜰함이 합쳐지니 가난이라는 놈은 더 이상 달순의 집에 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경사는 무엇보다 늙은 어머니의 건강이 완연하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지극정성으로 다려드린 약과 영양가 높은 음식 덕분에 밤새 끊이지 않던 기침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앙상했던 얼굴에는 보기 좋게 살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며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사랑방에 마실을 나가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효부인지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일세. 이게 다 조상님이 도우신 덕분이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지면 이웃들도 덩달아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깊은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북풍 한 솔이 몰아치고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지만 달순의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절절 끓는 아랫목 덕분에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조차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 방에서 세 식구는 오순도순 모여 앉아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어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숟가락 가득 밥을 퍼서 입안에 넣으며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밥맛이 꿀맛이오.
옛날에 산삼 캤을 때보다 지금 먹는 이 밥 한 숟가락이 훨씬 더 귀하고 맛있는 것 같소. 달수의 투박한 칭찬에 홍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달수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서방님. 낮에 눈 치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든든히 드셔야지요. 서로를 챙기는 부부의 모습에 어머니는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래, 많이들 먹거라. 너희들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은 후에는 화로의 고구마와 밤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수는 문득 지난 날을 회상하며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때 내가 산삼을 몽땅 줘버렸을 때 솔직히 내가 미치광기처럼 보이지 않았소. 남들은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말이오. 홍 씨는 부직갱이로 불을 조절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화로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때 저는 서방님의 눈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산삼보다 귀한 것은 사람 목숨이라고. 말로는 다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남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분이십니다. 그때 서방님이 산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없었겠지요. 산삼 두 뿌리가 사라진 자리에 더 큰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홍 씨의 현명한 대답에 달수는 코끝이 찡해져 말없이 홍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캤던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인연이라는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씨앗을 욕심이라는 흙에 심지 않고 자비라는 밭에 심었기에 이렇게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산삼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홍 씨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평온한 가정의 모습으로 변하여 달수 곁에 영원히 남게 된 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 내리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수는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윗목에 놓인 자릿길을 점검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우시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금세 고난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달수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달수와 홍 씨도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년 봄에는 우리 집 담벼락 밑에 봉숭아랑 채송화를 심읍시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 마당이 환해지면 더 기뻐하실 거요. 달수의 소박한 제안에 홍 씨는 달수의 품으로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네, 서방님. 그리고 뒤뜰에는 감나무도 한 그루 심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감을 따먹을 수 있게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에 달수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벅차오르는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달수네 집 지붕을 포근하게 덮어주며 지난 시절의 가난과 서름을 모두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산골 마을의 정적을 잠시 깨울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홍 씨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산신령님이 나타나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빙글에 웃어줄 것만 같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욕심을 버려 더 큰 것을 얻은 바보 달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마다 달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금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사도 달순의 이야기처럼 굽이굽이 힘든 고개가 있어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아랫목과 구수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자리도 달순의 방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